갑시다. 우리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시작합니다. 앞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나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시험 본 학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 코스로 따로 할 거고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간단하니까 걔네들은. 왜냐면 인명여고 나오는 꼬락서리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전반적으로 할 만한 내용들밖에 안 나와서 걔네들 할 때는 그래서 아마 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리뷰 코스 할 때 잠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연립 1차 부등식까지는 내용이 쉬우니까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하고 그럴 테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은 학교에서 배운 걸로 간단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는 건 어디서부터 하냐? 2차 부등식부터 다시 합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란 친구를 그때 배우기는 했었으나 거기서부터 다시 할 거예요. 까먹었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기랑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부터 나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잡아주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특히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제 시험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지금 여기 내용들은 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여기를 보면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4쪽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교재 4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교재가 행렬까지 있는데 어차피 니네 끝까지 다 나갈 거야. 학교가 미쳐가지고 4단원 행렬을 안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내용이 짧고 그러니까 아마 행렬까지 무조건 나갈 텐데 또 지금 헤헤 가방을 또 열고 다니고 있어 아주 그냥 가방 또 열고 다니고 있어. 자, 선물 선물들 자 선물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들어갈 거고 오늘은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내용들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프린트 숙제들과 교재 숙제들 제발 좀 다음 주 오기 전까지 좀 미리 좀 잘 풀어 오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되기 전까지 미리 좀 풀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잘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얘기해 줄 건데 야 숙제할 때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지금 프린트 숙제랑 같이 나가잖아. 그럼 오늘 집 가서 11시 되니까 오늘 집 가면 11시쯤 되니까 오늘 복습할 시간 없는데요 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교재에 있는 거라도 좀 잘 풀고 가세요. 교재에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푸는 시간 주니까 아마 얼마 안 남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잘 푸시고 그 다음에 내일 오전은 여기를 푸세요. 기본 문제들. 그래서 내일까지 해가지고 기본 문제들까지는 다 마무리를 쳐. 그러니까 기본 개념들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일 학교에서 어차피 수업 나가긴 할 텐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든 아니면은 끝나고 남는 시간이든 학교 끝나고 남는 시간이든 좀 미리 좀 하세요. 조금씩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얘기해 줄게. 수학은요 너네가 이번에 늦게 와봐서 알겠지만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양도 많고 안 되지. 그러니까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어차피 하기 싫어지니까 매일 조금씩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마 오늘 나가는 게 테마 3까지 나갈 거야. 다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어제 다른 학원 해보니까 다 안 나가더라고. 테마 2까지밖에 안 나갔었기 때문에 테마 2 아니면 3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면 아마 여기 있는 요 번호로는 아마 몇 번까지냐면 미안해 29번까지거든. 30문제 기본적으로 연산하시오 30문제는 금방 하니까 됐니? 30문제 연산하시오까지는 해가지고 아마 내일까지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유형 번호는 어디가 여러분들 오늘 나간 범위다라는 걸 내가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줄 테니까 카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꾸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카톡방으로 해가지고 숙제를 좀 자세하게 올려드릴게요. 어디를 오늘 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와라. 이런 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양을 정해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해봐. 중간고사 때 니들을 믿고 범위는 안 정해주고 마감기한만 정해놨더니 중학교 때 습관을 못 버리고 다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 많다고 찡찡대지. 그러니까 숙제가 많지. 몰아서 하려면 많아요. 몰아서 하려고 하면 나도 못해. 그러니까 몰아서 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다른 과목도 있고 어떻게 저걸 다 몰아서 하니? 100몇 문제인데.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하세요.
그래서 수학은 감각을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풀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오늘 교재에 있는 거는 다 좀 복습을 잘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좀 교재에 있는 거는 좀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형 1번에서부터 들어갑니다. 4쪽입니다. 그래서 4쪽에 있는 대표형 1번에서부터 우리가 좀 시작을 해보게 된다면 잘 봐. 이차 함수 y는 fx랑 gx가 졌다고 생겨 먹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나왔을 때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해 줄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부터 좀 개념을 간단하게만 잡고 갑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린 이거죠. 그때 우린 여기는 fx라는 친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요 gx라는 친구, 얘네들을 잡아서 얘네들을 다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니? 이런 것들을 잡아서 얘네들 다 뭐라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들 이렇게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친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지? 이거를? 그치? 이거를 함수값이라 그러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 함수값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 있는 요 함수값이라고 얘기해주는 친구는 결국 문자 x의 값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자 y의 값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의 또 다른 말은 문자 누구의 값을 가지고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지? x? x? y. 둘 중에 뭐야? 함수값들은 결국 x를 얘기하는 거야? y를 얘기하는 거야? 그치, y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y의 값들을 모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함수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 얘네들 그래프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거고,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봤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봤을 때, 얘네가 어떤 점들을 다다다다다닥 이렇게 해가지고 잡을 거란 말이야. 그때 우리가 집중하는 건 얘네들은 결국은 함수값 y의 값이기 때문에 가로축에 있는 거를 읽겠다는 거야? 아니면 세로축에 있는 거를 읽겠다는 거예요? 가로랑 세로 둘 중에 어디를 읽겠다라는 거지? 그치? 우린 여기에서 세로축을 읽겠다. 여기까지가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로축이 y의 값이다. 그래서 얘가 바로 함수값들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그래서 우리는 세로만 신경 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그럼 세로만 신경 쓴다라는 거를 같이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서 얘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확하게 하면 점들로 딱딱딱딱딱딱 찍겠지. 근데 점들로 다 찍지는 못하니까 우리가 얘네들 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거를 그냥 이어졌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선으로 그리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선 하나 만들지. 그랬을 때 이렇게 선 하나 만들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선이, 여기 있는 요 선이, 이 선이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바로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y값들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시 하면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함수값이라는 소리는 다시 하면 얘네들 자체가 다 y의 값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y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y들을 다 모아놓은 거랑 같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y값 함수값들을 찾을 때는 그래서 이 선에다가만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선들에다가만 집중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서 얘네들을 그러면 한번 보자 이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그럼 저기는 1번에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1번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fx랑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네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y값을 비교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면 x값을 비교하고 있다는 소리야? y값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니까 y들의 대수 비교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x는 개나 져버린다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들의 대수 비교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fx랑 gx를 잡았을 때 여기는 fx가 더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x가 더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x랑 gx에 해당하는 각각의 함수값들이 존재하는데 그 함수값들이 어쨌든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fx라는 함수값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값이 있을 건데 얘네들이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나아가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리는 누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야? fx, gx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된다고요? fx가 더 커야 된다. 그거를 이 그림에서 확인만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는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우리는 fx라고 잡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파란색이 fx고 gx는요. 여기는 얘 연두색을 잡아주는 요 1차 함수 직선이 있을 건데 얘를 우리는 gx라고 잡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잡아놨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냐면 fx가 더 큰 거. 다시 한 번야. 이 선들에서 누가 더 위쪽에 있는가만 확인해 주게 되었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선들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게 되었을 때 이거보다
이 파란색 곡선이 더 위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주면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있을 거예요. 이 만나고 있는 점들에 인해서 결국 얘네들의 선이 서로 바뀌게 되지, 위치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구역을 나누어서 보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구역을 좀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구역을 좀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구역을 좀 나누어서 보게 돼서, 그럼 여기에 우린 얘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여기가 3번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는 누구의 함수값이 더 크면 되냐면 fx의 함수값이 더 크면 돼 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fx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건 여기 있는 녹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는 것만 찾아주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파란색이 위쪽에 있는 영역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과 몇 번이 현재 파란색이 좀 위쪽에 있다는 걸 잡아줄 수 있어요? 1번과 3번이 파란색이 조금 더 위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족해주고 있는 거는 1번과 3번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읽었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걸 만족해주는 영역은 1번과 3번입니다. 얘네들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끝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봐봐요. 얘네들이 1번과 3번입니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그 1번과 3번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야.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거를 만족해주는 결국 뭐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면 동그라미. 우리는 이걸 만족해주는 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자 x의 값이니까요? 아니면 문자 y의 값이니까요? 해는? 그치. 해는 문자 x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해는 문자 x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 우린 여기에서의 해. 그러니까 1번과 3번에 만족해주는 x가 도대체 그래서 누굽니까? 여기까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번과 3번에 만족해주는 x의 값이 그래서 누구입니까? 이거 찾아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럼 1번을 봐봐. 그럼 1번은 현재 얘네들이 만나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걸 찾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x는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답,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게 1번 답인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럼 3번 영역에 해당하는 건 둘이 만나고 있는 게 3이니까 그럼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찾아주면 되니까 그럼 3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찾아봐. 그러니까 3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야? 작아야 된다는 소리야?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x가 그래서 3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다 답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뭐로 연결하면 되냐면 또는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답은 여기 답이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판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현재 괜찮아요? 진서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좀 할만했을 거고 2번을 위해서 나는 여기를 지운 것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들은요 그냥 겹치게 그리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2번을 위해서 지운 것 뿐이야. 자 그럼 2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을 보면은요. 제 fx, gx 서로 곱하라 그랬네요. 이번엔. 그래서 곱해서 뭐 되는 거 찾아달라는 게 여기 2번이에요. 지금 현재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 찾아달래요? 그치 0보다 작은 거 즉 음수가 되도록 해달라는 거야. 그럼 곱한 게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2번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fx랑 gx를 곱한 게 음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딱 이거를 보자마자 일단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때 얘네들을 보자마자 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얘네들을 곱한 게 음수가 되었다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곱한 게 음수가 되었다는 거야. 다시 한 뭐야? 얘네들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는 소리야? 다르다라는 소리야? 다르다. 여기까지 바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입장에서 또 봐야 되니까 그럼 함수값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fx가 첫 번째로는 뭐여도 상관이 없냐면 플러스여도 상관이 없죠. 그럼 fx가 플러스라는 건 gx는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 되었고요. 그치? gx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소리랑 똑같은 말이 되었고 만약에 fx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gx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도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치? 얘가 그래서 gx가 플러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너네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비교하기에는 귀찮지. 그러면은 우리는 얘네들의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얘네들의 부호를 딱 바꿔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쵸? 특히 얘네들은 둘 다 함수값이라는 걸 아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주는 친구가 존재할 겁니다. 그럼 함수값의 부호를 바꿔주는 애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럼 함수값의 부호를 바꾸는 건 무슨 축이에요?
y축? 이거? 이거? 둘 중에 뭐야? 자, 이게 함수값의 보호를 바꿔요? 아니면 이게 함수값의 보호를 바꿔요? 투표해보자. x축이다. 손. y축이다. 손.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손. 난 집 가고 싶다. 손. 쭈구리 야무지게 손을 드네. 집 가고 싶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손 들고 있네. 아주 그냥. 자, 함수값은요. y값이에요? x값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함수값은 y값이니 x값이니? y. 그럼 y의 보호를 바꿔주는 건 얘야 얘야? 이거지 이거. 왜? 얘네들이 풀마로 바뀌는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현재 풀마로 바꿔주는 기준점이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얘네들의 부호를 바꿔주는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되는데 얘네들의 핵심은 결국 부호 변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호 변경의 핵심 키워드를 잡아주면 되는데 그 부호 변경의 핵심 키워드는 x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호 변경의 핵심 키워드는 x축이니까 그래서 x축에 다시 한 번 더 잡아본다. 그래서 x축에 초점 맞춘다 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해주게 되면 x축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 찾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잘 보시면 부호를 갈라주게 하는 친구들이 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었으니까 얘네 두 점으로 나누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로 해가지고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얘네들을 1번과 그 다음에 여기를 2번과 그 다음에 여기를 3번으로 잡아놨을 때 부호가 바뀌는 애들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을 확인해주면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달라진다.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거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1번 영역을 보세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부분에 있어요? 플러스 영역이 있어요? 둘 다? 둘 다 플러스 있으니까 얘 1번 답은 돼?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버려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답이 안 되면 버려야 돼. 그래서 얘는 1번은 땡인 거야. 그럼 2번은 보세요. 2번은 얘네들의 보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답이 되지.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될 수 있고 3번도 보게 되면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죠.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돼야 안 돼요?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3번까지만 찾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부호 변경이 바뀌는 건 결국 2번과 3번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2번과 3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2번에 해당하는 범위를 찾으면 얘가 여기에서 나오는 점은 0이고 얘가 3이니까 그럼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요 2번 영역에서의 범위는 몇과 몇 사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치? 0과 그래서 누구 사이? 그치? 0과 3 사이. 이게 현재 2번 답이 되는 거고 3번 답은 누구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누구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3번 답은요? 그치? 3보다 큰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게 3번 영역이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또 눈으로 연결되어 있는 친구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또 눈으로 연결. 그렇게 해서 찾아주게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끝!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결국은 부호를 잘 봐주는 게 지금 여기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함수값들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 변화에 따라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추론한 다음에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건 근이니까 즉 우리는 x의 값을 찾으러 간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의 값을 찾으러 간다까지 가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을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한번 연습해보세요. 1-1번부터.
그럴 것 같아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번에서 너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y는 하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y가 mx 더하기 n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2차 분은식 어떤 걸 풀어달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딴 거 풀어달라죠. ax제곱 더하기 우리는 b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우리는 c 마이너스 n이 결국 0보다 작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나 그러면 이거를 보는 순간 왠지 얘네들로 좀 쪼개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앞에 봐봐. 진서 이거 보자. 1-2번. 그럼 요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로 왠지 쪼개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그치? 그럼 얘네들 x 분배만 잘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네 x 분배해서 얘가 그럼 ax 제곱 더하기 우리는 bx 더하기 c에 마이너스 우리는 mx 마이너스 n이라고 잡아줬고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여기 앞에 붙어있는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는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나는 지금부터 gx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나는 여기 앞에 있는 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나는 지금부터 fx라고 잡아볼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로 묶기만 하면 얘가 마이너스 괄호에 mx 더하기 n이니까 이거 자체를 gx로 바꿔도 됩니다. 맞아 틀려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쓰게 되면 그래서 나는 여기는 fx에서 결국 gx를 빼 얘가 현재 0보다 작음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gx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풀어주자면 요렇게 써가지고 조금 꼴보기 싫었지만 좀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꿔서 봤더니 그냥 fx가 gx보다 작은 걸 찾으세요. 이 말이 되었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럼 이거 찾는 거는 쉽죠? 그래서 그거를 찾는 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1번에 2번 부호가 같은 것을 찾으라는 거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 좀 정리할 시간 조금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답은 니들이 내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해줬으면은 어떻게 풀지 너네가 알 것 같으니까 알겠죠? 답은 니들이 내시고 1-1번에 2번 잠깐만 볼래? 1-1에 2번 잠깐만 볼래요? 잠깐만 해주고 갈게요. 이거 하고 저거 풀게요. 그래서 1-1에 2번 잠깐만 보자면 그래프가 아마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 뭐 이따구로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가 y축이 이렇게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린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뭐 요런 함수인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만나고 있는 점이 마이너스 1이었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잘못 그렸네. 알아서 봐. 자, 여기가 0이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알아서 봐. 그래서 여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5고 얘가 4고 얘가 6이지. 맞나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얘 아래로 볼록인 요 친구가 fx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볼록인 친구가 gx입니다.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번 2번에서 여기 1-1의 2번에서 궁금해하는 건 여기 fx랑 gx를 곱한 게 0보다 큰 걸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1-1의 2번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 그러면은요 곱한 게 양수가 된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현재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야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도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똑같이 뭐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순간 부호 일치를 너네가 눈치를 채면 그럼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는 걸 잡아주게 되면 얘네들을 각각 y는 y는으로 잡아놨을 때 그러니까 얘가 현재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이 둘을 다 보여주는 게 답이죠. 그치? 그럼 풀풀 마마로 다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야? x축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영역을 나눈 여기 있는 요 영역과 여기 있는 요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영역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영역까지 해가지고 만든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잡았을 때 결국 부호가 같은 거를 보라는 건 이 축을 기준으로 다 같이 어디 있거나 이 축을 기준으로 다 같이 어디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아니면 다 같이 어디에 있는 거 찾아달라는 소리예요? 아래에 있는 걸 찾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다 같이 위에 있는 거를 찾아주라는 건
그럼 얘가 쭉 아래로 내려가면 1번 영역은요. 얘는 여기, 얘는 아래야. 답이 돼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이런 식으로 지울 거 지우고 요렇게 2번처럼 같이 아래에 내려가 있는 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챙겨주면 그럼 몇 번도 된다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몇 번도 돼요? 4번도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2번과 4번에 해당하는 걸 읽어주는 게 답인 거지.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1번 답.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에서부터 6까지죠? 그래서 4에서부터 6까지만 읽어주는 게 2번 답. 그래서 둘 다 답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그러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나처럼 영역을 나누어 봐. 그래서 영역을 나누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았고 우리는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2차 부등식 푸는 거는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있죠. 그걸로 풀면 되게 쉬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으로 풀면은 쉬우니까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니? 넘어가도 돼요?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아니 지우는 상황이 아니면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워도 돼요? 왜냐면 여기 쓸 게 많아요. 2번이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래. 지워도 돼? 안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지웁니다. 자, 대표형 2번은요. 미리 얘기하자면 쓸 게 많아. 쓸 게 많으시니까 공간 잘 나눠서 쓰세요.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너네는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개념 잘 기억하고 있을 거니까 그 중간고사 때 배웠던 개념 하나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걔는 버리고 할게요. 그러니까 걔는 버리고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풀게요 문제를. 알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 이거 풀 건데 답 안 나오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야. 물론 왼쪽 건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보면 너네가 부등식으로 보면은 왠지 잘 못 풀어요. 그럼 내가 좀 한번 바꿔볼게. 그럼 얘네들 자체 어쨌든 0이 기준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이 기준일 거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부등호를 만약에 내가 등호로 바꿔봐도 돼? 안 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식을 좀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있는데 여기 0이랑 뭐 하다라고 놓고 풀 거냐면 지금은 얘네들이 서로 같대 이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이건 현재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럼 2차 방정식의 입장으로는 쉽게 풀려요 안 풀려요? 2차 방정식은요? 좀 쉽게 풀 수 있죠. 그럼 2차 방정식을 조금 쉽게 풀 수 있다는 건 얘네들을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얘네들을 좀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럼 얘네들 자체는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어요? 안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되게 생겼지. 그럼 얘네 당연히 뭐 해주는 게 시작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 뭐 해주는 게 시작이어야 돼. 되게 생겼으면 인수분해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서 얘가 그러면 x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1이 0이 된 거 아니에요?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 x값 두 개 나왔지. 그래서 x가 누구랑 누가 나왔다라는 거 확인이 되었고 x 누구랑 누가 됐어요? 그러니까 x는 누구랑 누가 됐어요? 그치? 1과 3이 되었고 얘네들을 2차 함수로 만들어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 그래프고 0과 만난다는 건 얘가 현재 x축과 이렇게 만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 두 개를 확인을 해서 얘네들이 각각 얼마랑 얼마라는 것까지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현재 1과 3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1과 3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면 되는데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건 바로 누구냐면 이때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 0이랑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얘네들을 확인해 준 게 정답이야. 이게 어차피 근일 거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우리가 현재 방정식의 해로 보게 된다면 어쨌든 x축과 곡선이 만나고 있는 점 두 개가 있을 건데 그 점 두 개만이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해에 불과하니까 얘네들만이 답일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 값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야. 부등식의 해는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범위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결국 우린 여기에서 얘를 다시 부등호로 바꾸게 되면서 결국 요 0보다 작은 쪽, 즉 다시 하면 x축보다 얘 함수값이거든요. 하나의 이거 자체도 보게 되면 요렇게 나오게 되면 얘가 그냥 하나의 y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함수값 fx지. 그러니까 여기는 fx로 잡아서 보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함수값이
결국 얘네들 요 곡선이 이 0이라는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데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여기 파이널 내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을 나누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는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유일한 영역 하나만을 찾아서 답을 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 있는 게 딱 몇 번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치? 2번밖에 없으니까 그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걸 읽어. 그게 답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번 영역에 해당하는 게 몇과 몇 사이이기 때문에 그치? 1과 3 사이가 X범위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X범위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1과 3 사이에 들어가 있는 X만이 어쨌든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해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은 1과 3 사이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부터 그림이 조금 하나로 단순하게 그려지는 것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찾아주면 돼요. 질문?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 이따가 한번 연습 시간 조금 길게 줄 거니까 한번 연습 잘 해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 시간 좀 줄 거니까 그때 연습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2번도 똑같아요. 자, 그럼 얘네도 딱 보자마자 우리는 한쪽을 다 몰아주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한쪽을 다 몰자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얘네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몰 건지 왼쪽으로 몰 건지. 너네는 어느 쪽으로 몰래요 이거? 오른쪽으로 모는 게 좋아요. 즉 이 창이 게 좋아. 무조건 플러스가 되도록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다 오른쪽으로 다 몰아. 그래서 몰아주게 되면서 2x제곱에서 x제곱을 뺀.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제곱에서 플러스 2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가 되었고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3이 됐죠? 그러면서 얘가 그래서 0보다 어떻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작거나 같으래. 이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감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또 얘기했지. 이거 뭐라고 놓고 풀라고요? 부등호 말고? 일단은 첫 번째 뭐라고 놓고 풀라고? 그치? 는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얘네들의 해를 찾아봐야지 이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의 해를 찾아본다. 이게 1번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풉니다. 내용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푸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여야 돼요. 이 왼쪽 게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습니까? 안 되게 생겼습니까? 안 되게 생겼죠. 아쉽게도. 그쵸? 2 만들려면 빼야지 인수분해가 될 텐데 못 빼잖아요. 더하기니까. 그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더해서는 절대 2가 안 나오거든. 아무리 곱해봤자. 그러면은 뭐야? 요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과연 물론 극악의 확률을 뚫고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수능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진짜 수능에서 21번 문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빡센 문제들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은 개념인데 그렇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루트가 나와도 되는 거니까 어차피 실수라는 거에는 루트가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루트가 나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혹시 모르니 나는 이거를 풀 때 여기 왼쪽 거에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면 과연 얘네들이 실근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부터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근이 있는지 아니면 실근이 없는지 그거부터 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좋아요. 그게 시간을 좀 단축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실근이 존재하는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은가 이거는 뭐 우리가 암산으로도 때려볼 수 있어요. 바로 무슨 식 이용하면? 그치? 이거를 판단해주는 식이 바로 무슨 식이야? 니네 중간고사 때 다 봤잖아. 이게 바로 무슨 식이야? 실근이 있다 없다.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는 식. 그게 바로 무슨 식? 그치? 그게 판별식이니까 그 판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판별식으로 좀 풀어보게 된다면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큰 양수가 나왔으면 실근이 무조건 존재할 거니까 그건 찾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수가 안 나온다면 버려도 된다는 소리예요. 왜? 실근이 없던 소리니까. 그치? 여기까지는요. 0이면 중근일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중근은 대놓고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 2차 방정식을 풀 땐. 그러니까 중근은 애초에 판단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여기 판별식을 한번 써보자 이거야. 얘 1창 예수가 너무 고맙게도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얘 반으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 3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 뺐더니 계산하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양수 나왔어요? 음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음수 나와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오지. 그러니까 음수 나왔다는 소리는 얘가 현재 실근을 갖는다 아니면 가지지 못한다? 못한다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현재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실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건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어떤 하나의 2차 함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내가 하나의 y-값으로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현재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와 여기 있는 는 0, x축이죠. 그럼 x축과 만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란 소리야 없다란 소리야? 실근이 없기 때문에 없다.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잘 기억나죠? 지금 현재 교점이 있어야 실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이 없다는 건 교점이 없다. 즉 x축이 이렇게 아래로 그려졌다는 소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네. 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등호를 다시 한 번 더 부등호로 바꿔서 어떻게 되는 거 찾아주면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찾아주면 돼요. 즉 어느 영역을 봐도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있으면은 되는 거고 없으면은 답이 없는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것만 구별해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너네가 판단해 봐.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음수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 음수가 되는 부분이 이 그래프 상에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없지. 그럼 음수가 되는 부분은 없다. 다시 얘기하자. 음수가 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면은 실근이 현재 음수가 되는 부분은 존재한다야 존재하지 않는다야? 존재하지 않는다야. 그러면 두 번째 판단 조건은 0까지는 되죠. 는 0까지는 되니까. 그럼 0이 되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0 되는 것도 같이 한 번 더 잡아줬을 때 그럼 0 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없지. 접하지 않지 애초에.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해가 없다. 이게 그래서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이걸 만족해주는 y 영역이 없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걸 만족해주는 y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하면 해가 없다. 여기까지 잡아주시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됐나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지금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다 괜찮아? 진서 됐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빡치게 내고 싶으면 몇 번처럼 내면 돼? 그치. 가장 빡치게 내고 싶으면 3번처럼 내면 됩니다. 왜? 3번에는요.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치. 니네가 제일 사랑하는 친구가 있죠? 절대값. 니네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값. 너무 사랑스러워하잖아요? 그쵸? 중간고사 때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그죠? 너네가 제일 사랑스러워하는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 절대값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는 3번. 그래서 여기 3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젖닥으로 생겨먹은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때 이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과연 저 절대값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거기까지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너네는 절대값은요. 살리는 대상이에요. 죽이는 대상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컷.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을 잘려버릴 것인가 어떻게 얘를 죽일 것인가 그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쟤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만 생각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x제곱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2에 절대값 하나 벗기면 나 혼자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나 혼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랑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는 이렇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거 하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나와줬을 때 여기 있는 절대값 x 자체가 플러스 말고 뭐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붙인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추가적으로 붙을 거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은 우리는 여기에서 플러스 2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결국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을 풀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거는요. 얘네들 자체가 절대값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을 풀게 되면서 얘네들이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값 풀어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거 얘가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0보다 어땠을 때만 나 혼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크다? 작다? 자, 절대값이 나 혼자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나 혼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왔을 때 얘가 양수가 되었을 때예요? 음수가 되었을 때예요? 양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라는 조건을 꼭
써주세요. 수행평가에서 이거 안 쓰면 틀린다잉. 알겠지? 너네 이제 수행평가 시즌이죠? 수행평가 볼 텐데 이거 아마 볼 텐데 이거 안 쓰면 틀린다. 만약에 적어냈는데 니네 교과서에 있더라. 네? 교과서에 있더라. 니네 미래에는 있어요. 아니 중단원 가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봤을 때 그거 만약에 풀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풀라고 했는데 너네가 이거를 빼먹었다. 무조건 일정 깐다 이거. 알겠지? 절대값은 무조건 범위가 중요합니다. 얘 벗기는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범위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써줘야 돼. 그럼 밑에 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x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작았다라는 전제에서는 밑에 게 나온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봤을 때 부등식으로 풀 거야? 방정식으로 풀 거야? 제일 먼저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 부등식으로 풀어라? 방정식으로 풀어라? 그치? 일단은 는 여기도 는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알겠지? 왜 너네가 방정식은 잘하니까. 그래서 는으로 놓고 풀어라.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방정식으로 해결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방정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얘네들 자체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얘네들 자체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얘네 인수분해 하세요. 그래서 얘가 x-3과 x 더하기 1이 그래서 0이랑 같습니다. 그럼 얘 현재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 그 해가 현재 누구랑 누구였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과 3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에 부등식으로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영역을 나누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1번, 2번, 3번 영역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양수가 되는 부분 찾으란 소리예요? 음수가 되는 부분 찾으란 소리예요? 우린 여기에서 1, 2, 3으로 나눴을 때 양수 되는 거 찾아라, 음수 되는 거 찾아라.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양수 되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X축보다 위쪽에 들어가 있는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종 답인 거예요. 그럼 X축보다 위쪽에 들어가 있는 영역을 찾으면 이게 바로 몇 번과 몇 번이 거기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 1번과 3번이 거기에 해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린 여기에서 1번과 3번을 체크. 그럼 1번과 3번에 해당하는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값 찾기야 Y값 찾기야? 그걸 만족해준 X 찾기야 Y 찾기야 해를 찾는다는 거니까 해는 X 찾기야 Y 찾기야? X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해주는 X를 찾아라. 여기까지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잡을 게 지금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번과 3번을 모두 다 답으로 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1번과 3번이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이요까지는 다 잡았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요. 됐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여기까지는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여기에서 얘 범위를 만족해야만 한다고.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여야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1번을 잘 보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다시 하면 얘는 음수 영역이에요? 양수 영역이에요? 얘는 보면은 얘 마이너스 1보다 작다요. 음수 영역이니 양수 영역이니 이거는 음수 영역이니까 이게 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3번만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 그러니까 3번 영역을 읽어주면 돼. 그래서 x가 누구보다 크냐면 3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여기는 0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 같아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같아도 되는 것까지 그래서 우리는 3까지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그럼 얘네들을 인수분해로 풀어주면은 얘네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일단은 등호로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쟤네 그대로 인수분해 하면은 돼. 그래서 얘네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x 빼기 1이 결국 0이다 라는 거 잡아주면 되니까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이 이제는 마이너스 3과 1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나와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영역 나눠서 판단해 주는 게 그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판단을 해주면서 여기는 1번과 그 다음에 여기는 2번과 그 다음에 여기는 3번으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1, 2, 3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는 부분이랑 0이 되는 부분만 찾을 겁니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찾겠다. 그러니까 몇 번만이 또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눈치를 까고 있어야 돼요. 그치? 1번과 3번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누가 또 힘을 쓰냐면 얘가 또 힘을 쓰겠지. 그러니까 우린 이번에 0보다 큰 쪽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니면 작은 쪽을 찾아야 된다고요? 작은 쪽을 찾아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0보다 작은 쪽만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1번
3번. 둘 중에 몇 번만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번만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번만이 정답이 되었으니까 그럼 1번에 해당하는 X범위를 읽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답이죠. 그러니까 X가 현재 누구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치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같아도 되는 이유는 얘가 또 누구까지는 되기 때문이다. 0까지는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을 만들어주는 친구까지는 포함해줬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같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빨간색 두 개는 그냥 붙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뒤에 있는 문제 2-1번 4개가 있을 건데 한번 4개를 짜르륵 다 연습을 해보시면서 지금 배웠던 개념을 확실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아마 그 4개 짜르르륵 해봐서 알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좀 해보면 할 거고 그죠? 여기까지는요. 이거 2-2번 2015년도에 나왔었던 11월 9일 학평 기출문제 하나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너네 이거 보는 순간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죠? 그치?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왜? 니네 악몽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악몽 있지 않아? 중간고사 때, 그죠? 중간고사 때 이거에 대한 악몽이 있죠? 왜? 이거 내가 설명해줄 때 니네 표정이 그때 다 같이 표정이 어땠는지 얘기해줄까? 4명이 다 표정이 어땠는지 얘기해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 있을 때 니네 표정이 다 딱 이랬어요, 다. 그런가 보다. 근데 내 길은 아닌가 보다 딱 그 표정이었어요, 4명 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2차 함수 fx가 젖다구로 생겨먹었는데 젖다구로 생겨먹은 fx에 대하여 우리는 fx-1이 0보다 작게 만들어주게 되는 그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가 풀어주기만 하고 갈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답은 니들이 내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풀어만 주고 갈 건데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 얘를 보면은 이거 자체는 2가지 방법으로 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선을 좀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 시선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배웠던 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거를 보는 순간 여기는 x-1을 내가 한 문자로 바꿔놓고 가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로 보는 방법은 이건 좀 다 적어놔. 이 첫 번째로 보는 방법은 치환입니다. 근데 이 치환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치환도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치환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환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여기 있는 레벨 3 문제 하나를 볼 건데 그거는 내가 치환으로 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그거는 치환으로 풀 건데 그거는 왜 치환해서 푸는지 그걸 내가 지금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너네들이 한번 해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레벨 3에 이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치환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치환해서 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 잘 보시면 어차피 교재에 다 있어. 그럼 여기 치환해서 푸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경우일 때 치환해서 풀면 되냐면 이럴 때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건데 그 다항식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치환해서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어떨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너네 중간고사 때 리뷰 코스에서 봤던 그 내용은 이런 식으로 다항식이 주어졌을 거예요. 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a, b, c의 숫자가 아무렇게 정해지지도 않았던 상태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렇게도 정해지지 않았었던 이 상태에서는 치환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문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얘기하면 x를 제외한 문자가 존재할 때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문자가 있을 때 문자가 존재할 때는 이때는 웬만하면은 요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로 잡아주는 건 그래서 치환은 이런 경우일 때 풀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 두 번째로 보는 게 바로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다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무턱대고 싹 다 대입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대입은 어떨 때 쓰면 되는가 라고 한다면 대입은 되게 무식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무식한 게 통할 때가 있어. 지금 이 문제도 그 무식한 게 통하는 경우기도 하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무식한 게 통할 때는 딱 어떨 때 통하냐면은 그냥 다항식이 완벽할 땐 대입해서 푸세요. 그게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완벽할 때. 그러니까 다항식이 완벽할 때는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다항식이 완벽할 때 대입해서 푼다. 다시 한번 뭐냐면 x 제외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벽하다라는 거의 또 다른 말은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문자를 봤는데 그 x를 제외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문자가 없을 때는요. 이때는 대입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이 식을 보라고. 그럼 이 식 보면은요. x 제외하고 문자가 없는 너무 완벽한 식 그 자체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대입해서 푸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잘 봐. 나는 fx라는 것 자체가 나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였고요. 내가 원하는 건 저기는 f를 가지고 봤을 때 나오게 되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 하나만 해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틀린 그림 찾기 하나만 해보자면 누가 지금 달라요? 얘네들만 비교했을 때 누가 현재 달라요?
그치? x랑 x-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x-1이 들어갔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x들한테도 똑같이 누구만 대입해주기만 한다면 x-1을 넣어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fx-1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다 x-1을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x 대신에 그래서 x-1이 들어왔고 거기에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10이 빼주면 되는 요 fx-1 1000개에서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전개해주면서 나오게 된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x를 더해서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이니까 날라가고 거기에 우리는 12를 빼주게 된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맞지? 여기까지는요? 아니네? 얘네들 더하면은 0 2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2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때 얘가 fx-1이야. 얘가 0보다 어떤 거 찾으라는 거야? 그치? 얘가 0보다 작은 거. 즉 얘가 음수가 되는 거 찾아라. 이게 답인데요. 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건 쉽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찾는 건 쉬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찾아주게 되면은 정답이다. 그 답이 뭐가 되는지는 너네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여긴 아마 할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2번부터 해가지고 2-3번 그 다음에 2-4번까지는 쭉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용 3번. 니네 다 뒤통수 맞으셨던 문제들이죠? 인일력은 안 나왔지만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저기 동상고는 이번에 뒤통수 하나 맞으셨죠? 그쵸? 활용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았지만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저게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중간고사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니네가 그동안 냈던 출제 기조까지만 해도 저거를 아무 학교도 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치사하게 이번에 두 학교가 그 허점을 찔렀어요. 내가 그래서 걔네한테 미안해요. 그게 쟤네예요. 그게 쟤네예요. 아까 문제 보니까 하나 있던데 2차 함수 최대 최소 해가지고 활용 문제 하나 냈던데 뭐 걔 뭐 동산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있지 않았어 아까? 얘네 시험 문제 뭐 동산이네인가 뭐 있어 하여튼 뭐 갑자기 뭐 할인하고 뭐 그런 거 뭐 할인해 뭐 갑자기 뭐 할인해주고 있어요 뭐 그딴 거 하나 있었고 점수 할인하냐? 점수 할인이 아니라 뭐 가격 할인하던데 그지 않아? 아까 대충 보는데 그리고 인성요구는요 식 때려놓고 그 이참수 최대 최소 찾으라는 식이 있거든요 그거 나왔어 근데 그게 인일요구도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인일요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활용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왔어야 돼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얘 중학교 때 활용 어떻게 배웠어? 식 세우는 문제는 항상 어떻게 배웠어 중학교 때? 나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너는 식 세우는 문제들 중2, 중3 때 만나잖아. 시험 봤을 거잖아. 걔네 어떻게 배웠니? 뭔 소리야. 1차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1차 부등식의 활용 이런 거 할 때 중학교 때 한두 문제 꼭 나오잖아요. 한두 문제 꼭 나오는 그거 나왔을 때 니네 다 어떻게 했냐고. 이번에 또 나와요. 쟤네 이번에 찔렀다니까. 너네도 이번에 찔릴 거라니까 인일려고도. 니네 이번에 내가 출제 기조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절대 깔끔하게 내주지 않겠다. 더럽게 내겠다. 이게 결론인 것 같던데. 더럽게 내주겠다가 한두 개씩 꼭 있던데. 그걸로 봤을 때 이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내가 너네에게 활용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나의 스타일로 너네들의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드리겠습니다. 나의 스타일은 확실하게 달랄 거예요. 됐니? 참고로 얘기하면 내가 활용 문제 중학교 애들을 많이 풀리잖아요. 지금 중학교 애들을 하니까 중2도 하고 중3도 하고 물론 중3은 아직까지 활용 단원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중2는 이번 중간고사 때 활용 단원 들어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저쪽 다른 학원 중2들은 이제 활용 들어가니까 1차 부등식의 활용 거기 들어가는 애들이 꽤 많았는데 생각보다 안 틀렸거든 애들이 많이 활용 문제를 거의 다 맞췄거든요. 여기는 활용 아직 안 들어갔다니까. 걔네 이번 기말고사가 활용 범위라니까. 그러니까 활용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은 쉽게 풀립니다. 알겠지? 유형을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유형을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질을 파악하세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거에 주목하면 되는 거고 그 주목한 걸 바탕으로 답을 어떻게 낼 것인가. 거기까지만 연결하세요. 이렇게 3단계로 연결하면 답 나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제발 연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야. 그냥 문제를 쭉 스캔해봐. 길이가 100m인 철망을 겹치지 않도록 모두 사용해서 땅에 울타리를 쳐서
밑면의 모양이 직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축사를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밑면이 현재 직사각형이 되었다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직사각형이 되도록 우리가 축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지금부터 축사의 밑면의 넓이를 찾아주게 되는데 그 축사의 밑면의 넓이가 몇 미터,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게 지금 나의 목표예요. 밑면의 넓이가 몇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그치?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게 지금 나의 목표니까 그럼 600을 넘어가게 만들어주면 돼.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축사 밑면에 뭐의 길이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가로의 길이를 찾아달라. 이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가로의 길이를 찾아달래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문자는 항상 이렇게 나왔을 때 문자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문자는 항상 뭐로 잡아주는 게 장땡이냐면 다 필요 없고 문자는 무조건 문자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 설정이 무조건 1번이어야만 해요. 왜? 문자를 잡아야 식을 세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자부터 잡아주는데 문자는 항상 뭐를 문자로 잡아주면 되냐면 이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건데 그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는 문자입니다. 그럼 여기 문자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 현재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밑면의 모의 길이를 찾아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밑면의 모의 길이를 현재 찾아달래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밑면의 모의 길이를 찾아달래. 그치? 그러니까 문자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냐면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찾아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밑면의 가로의 길이를 찾아주는 게 정답.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를 나는 지금부터 x로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가로의 길이가 x, 여기 가로의 길이도 마찬가지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여기 y라고 잡아주면 되겠지. 세로도 뭔지 모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도 y, 그 다음에 여기도 y 이렇게 잡았는데 문자 두 개로 풀면 2차 부등식이 아니라고요. 부등식에서는요. 문자가 두 개인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로만 잡아놓고 풀면 되는 건데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xxyy로 잡아서 가주면 되는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xyy로 잡아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적어도 x만은 남기고 y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꾸고 싶어지지.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뭐냐면 100m라는 거예요. 왜? 철망이 현재 100m를 썼다는 것 자체는 얘네들을 다 둘러싸고 남은 게 총 몇 미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다 둘러쌌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다 몇 미터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게 100m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의 둘레를 구한 게 길이들을 다 더한 거니까. 그래서 둘레 이퀄 길이의 합이니까 그 길이의 합이 100m가 되도록 해줘야 돼. 라는 식이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두 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둘레를 이용해서 x도 두 개, y도 두 개 더한 게 나는 몇이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면 되냐면 얘가 100m래요.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겠고 2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x 더하기 y 나왔을 때 얘가 그러면 100도 2로 나눠주니까 52호.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풀게 되면 그래서 y는 그래서 x가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50-x라는 요 세로의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세로가 50-x 여기까지 잡아놨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게 여기 세 번째네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세 번째 밑면의 넓이를 찾을 거고 그 밑면의 넓이를 구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밑면의 넓이 즉 가로랑 세로만 곱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었던 x와 여기 있었던 50-x만 곱해주면 이게 가로 세로 곱이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기는 하겠지. 그때 여기 있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가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얘가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게 해달래? 그치?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달래. 그러니까 얘가 600 이상입니다. 이거 찾아주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뭐야? 문자 설정하시고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식만 세우면 너네가 원했던 식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너네가 원했던 식이 나와요. 그럼 이거 바로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것만 뭐 하면 돼? 풀면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게다가 x도 우리가 원하는 걸로만 잡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얘의 x의 범위를 찾지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실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잘 봐주면 끝난다는 소리니까 그럼 얘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끄덕끄덕 여기까지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까지는? 그럼 이거 그대로 풀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얘 그대로 풀어 그냥. 그럼 얘 그냥 x 주고 이렇게 다 주면 되는 거니까. 맞지? 여기까지는요. 다 주세요.
다 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몇 x가 되었냐면 50x가 그래서 얘가 현재 600보다 결국 크거나 같대. 다 넘어가는 게 좋겠지. x제곱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보다는 플러스가 되는 게 좋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그러면 플러스 50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0x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되었냐면 600이 되었을 때 얘가 결국 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풀어주기만 하면은 되겠고 자 곱해서 600이고 더해서 50이 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랑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x-20과 그래서 x-30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주면 됩니다. 방정식이라고 일단 놓고 풀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래서 방정식으로 놓고 풀게 되면은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였고 x축과 만나고 있는 두 점을 잡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게 되면 얘네들 각각 0 만들어주는 게 교점들이지. 그럼 여기 있었던 얘 첫 번째 점이 20이었고 얘 두 번째 점이 30이라고 잡았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끊어주는 거지. 이렇게 서로 끊었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끊어서 우리가 여기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으로 만들어줬을 때 우리가 원했던 건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양수가 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음수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그럼 음수가 되는 거는 딱 몇 번밖에 없으니까 2번밖에 없는 거니까 얘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요 범위를 읽어주는 게 답이니까 x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을 것이고 그치 20과 30 사이에 있을 거고 얘네 0 돼요 안 돼요 보니까 되니까 그럼 0까지는 다 포함을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0까지는 포함. 그래서 여기에 는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0 이상 30 미만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시간상 뒤에 있는 건 다 못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숙제도 아마 좀 줄겠죠? 범위는 내가 내일 올려줄게. 알겠죠? 이번 주 토요일 클리닉은요. 의무로 할까? 자율로 해줄까? 선택해. 의무 자율. 야 자율 손 들어봐. 자율. 그래 자율로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얼탱이가 없네요. 야 자율로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 좀 해와 대신. 알았어? 여기까지 할게요.